먼저 첫 번째, 생성형 AI의 이해와 효율적인 대화법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생성형 AI는 입력된 데이터나 패턴을 기반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말합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통해서 제공해줬던 자료하고는 전혀 달리 자연어 처리, 이미지 생성, 그리고 음악, 작곡, 비디오, 게임 내용 등을 다양한 분야에서 생성형 AI는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언론이나 다른 쪽을 통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텍스트를 작성하는 AI,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음악을 작곡하고 디자인하는 AI, 이러한 기술들은 각각의 분야에서 창조적인 작업을 가능하도록 하고 그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데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새롭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생성해서 새로운 대화의 방법으로 이야기와 이미지, 동영상, 음악 등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고 있고, 이게 처음으로 챗 GPT가 나오면서부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었죠. 그동안 여러분들은 주로 검색 광고에 시중에서 정보를 검색을 했다면 이제 GPT를 통해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AI를 통해서 자료를 받으시고 계시죠. 이 종류에는 보시면 생성형 AI는 사실은 GPT-3로 시작을 했었고 매개번 수가 1750억 개의 GPT-3가 시작해서 지금은 점점 3.5 GPT-4가 나와 있고요. 아까 막 보여드렸던 영상 소라가 GPT-5를 예고하는 영상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버전은 GPT-5는 아직 공식적으로 출시는 안 했습니다만 아까 보여드린 소라가 그 전초전으로 예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를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스크린에서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원고는 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을 정리했었고 힌트를 보시는 건 빨간색으로 써 있는 단어들이 거의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들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 좋도록 제가 적색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나중에 교재를 보실 때도 적색의 단어와 연관된 문제들을 예상 문제를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생성형 AI 할 때 강점만 있는 게 아니라 시험에는 또 약점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생성하거나 또는 유해하고 편견이 있는 내용도 생성합니다. 그리고 특히 없는 사실을 뻔뻔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걸 보러 환각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 즉 거짓 오류가 있는 상태를 환각상태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시험 문제에서 환각이라는 문제를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 문제를 드리는지에 대한 내용은 이따 시험 문제를 보시면 저렇게 1, 2, 3, 4 중에서 뭘 고르면 되겠구나 하는 방법으로 사지선다의 문제와 가로를 채우는 문제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첫째, 언어를 생성하는 생성 모델하고요.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하고 음성 생성하는 모델, 비디오를 생성하는 모델, 그 다음에 게임 생성 및 3D 생성 모델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기 이렇게 5개가 있으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AI 모델의 종류가 아닌 것을 하고 다른 걸 써놔서 선택하도록 하든지 틀린 것을 대체적 이런 문제는 고르라고 하겠죠.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으니까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파고와 챗 GPT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알파고는 뭐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언어를 생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챗 GPT고 알파고는 언어를 생성하지 못하죠. 그걸로 그냥 명령하고 끝나죠. 그래서 챗 GPT는 오픈 AI에서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 챗봇이다. 챗봇은 뭐예요? 주고받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방대한 텍스트나 코드, 데이터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서 시, 이야기 또는 대본, 심지어는 피어슨 코드 같은 것도 명령을 하면 잘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방금 잘 검토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구글에서 만드는 바드로 출시가 됐습니다만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제미나이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제미나이는 구글에서 개발한 생성형 AI인데 인간처럼 말하는 멀티모달로 대규모 언어 챗봇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자체로 시 이야기나 대본 심지어 코드를 작성하는데 참고 GPT-4와 제미나이가 가지고 있는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애플 GPT는 여러분들 애플 GPT 별도로 사용하시는 일이 별로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알고는 계시고요. 그 다음에 베드락도 있고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AI는 중에 빙챗입니다. 빙,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만들건 빙, 여기도 오픈 AI와 같은 회사입니다만 빙은 또 약간 성격이 다르고 빙은 이따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한 문제를 던지면 세 가지의 다른 질문들을 자생적으로 만들어서 던져줍니다. 즉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를 만들어서 던져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를 또 물어볼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빙챗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우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365 코파일럿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욕심을 가지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만들어냈는데 가장 여기서 핵심적인 건 엑셀이 최근에 엄청나게 변화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문가들한테는 굉장히 유효한 기능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는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가지고 하는 생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달리가 3까지 나왔습니다. 달리 3는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우측의 사진과 같이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고양이를 만들어달라면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달리 3로 그림을 혹시 만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리의 에펠탑 밑에서 커피를 마시는 남자를 하나 그려줘. 40대 여성으로, 아니 40대 한국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달리가 그림을 그려줍니다. 근데 그걸 받아보고 그 여자를, 그 배경을 오후 7시로 바꿔주고 여자로 바꿔줘. 그러면 달리가 3초도 안 돼서 바로 동작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해줍니다. 즉 이렇게 여러분들이 GPT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영상으로 맞춤형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이 달리 3인데 GPT-4를 유료로 쓰시는 분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쓰시는 분은 이걸 사용 못합니다. GPT-4를 유료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AS, 제너리티브 어드밴스 네트워크인데 이거는 뭐냐면 언어 생성망인데 두 개의 서로 비교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서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입니다. 세상에 하나도 없는 사람들 서로 비교하면서 생성해 나가는 거죠.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알고 계시는 프로그램이 미드전이죠. 미드전이 많이 처음에 시작을 했었죠. 미드전이도 굉장히 버전이 좋아져서 4에서 프롬프트 5에 좋아지면서부터 보시면 보다 실사 화면이 좋아지고요. 정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미드저니도 영상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AI니까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 이젠 아까 텍스트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비디오,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 했는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꼭 필요한 게 뭐죠? 바로 프롬프트. 프롬프트 디자이너는 바로 인공지능 AI 시스템을 특히 자연어를 처리하는 기반을 하는 생성형 AI 모델의 상호작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운전사입니다. 프롬프트를 설계하는 전문가죠. 바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거죠. 프롬프트라는 건 바로 AI 모델에게 입력되는 질문이나 명령어로 AI가 반응이나 생성물을 유도하는데 사용되고요. 그래서 프롬프트는 AI에게 어떤 작업을 하라고 수행하라고 지시하고 요청하는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디자이너는 기술적인 지식과 창의성을 겸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프롬프트 디자이너로서 봉급을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은 4억 불짜리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프롬프트 디자이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죠. 이렇게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AI와 인간과의 관계를 상호작용으로서 더욱 자연스럽고 유용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가 프롬프트입니다. 그 프롬프트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결과물을 어떻게 작성을 하면 나오는지를 한번 잠깐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챗 GPT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프롬프트의 좋은 예보다도 나쁜 예를 보여드리면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러면 좋은 예는 여러분들 충분히 나오니까 첫째, 여행을 가고 싶으시면 어떤 얘기하냐면 두리뭉실한 질문을 하지 말고 어느 도시나 나라를 찾는지를 명시해 주셔야 대답을 정확하게 제공해 준다는 얘기예요. 요리에 대해서 좀 알려줘 하면 너무 광범위하죠. 내가 예를 들자면 닭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할 건데 닭가슴살을 가지고 요리를 할 건데 그 레시피를 알려줘.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요리를 원하는지, 음식의 제한사항이 뭐는지, 그 다음에 먹으면 어떻게 건강식을 만들 건지, 이런 식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해줄 때도 어떤 시대, 나라, 주제와 관심이 불명하지 않은 내용으로 컴퓨터, 영화, 건강, 언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제시가 되면서 이게 좋은 예인지 나쁜 예인지를 여러분들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이거는 프롬프트를 사용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사지선다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문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디자인이라는 건 바로 챗 GPT를 비롯한 생성형 AI 서비스에서 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 등 검색 서비스에서 정확한 검색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서비스마다 고급 검색 기능을 자꾸 추가하고 검색 엔진이 또 커지고 이렇게 해서 각종 연산자를 합계해가지고 조합을 해서 보여주었었는데 이제는 그 결과물을 수월하게 얻어낼 수 있는 요령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가 필요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여러분들 글을 쓸 때 무슨 원칙 이해하세요? 생각나시는 거. 글 쓸 때 무슨 원칙? 육하원칙 기억하시죠? 예, 그렇듯이 이 생성형 AI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6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작업. 1번 작업은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사실은 나머지는 2번, 3번, 4번, 5번, 6번은 작업을 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그런데 그 보조적인 수단 중에서 2번과 3번, 즉 맥락과 예시는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한 필요 요소들입니다. 저걸 어떤 식으로 잘 작성을 하면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보완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째 나오는 페르소나. 페르소나는 네가 이 문제를 풀어줄 때 수학 선생님으로 생각해서 수학 선생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줘. 또는 너는 훌륭한 카피라이터야. 내가 광고 문구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피라이터 입장으로 내 글을 쓰죠. 자, 내가 예를 들면 우주선을 보내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돼가지고 우주 개발 계획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써줘. 이게 페르소나, 의윤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돼서 네가 이걸 작성을 해줘. 미술 선생님이 되어서, 즉 사전에 페르소나를 부여해주면 훨씬 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도 좋고 조건도 좋고 전문가도 좋고 너는 의사 선생님이야 하고 미리 얘기 좀, 걔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입장에서 글을 써주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페르소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형식, 이걸 어떤 방법으로 답해줘. 그래픽으로 만들어줘, 숫자로 만들어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줘, 코딩으로 만들어줘, 이런 식이죠. 그리고 이제 어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기계어로 얘기를 하니까 반말하고 쉬운 말로, 짧은 말로 해도 좋은데, 저는 프롬프트를 쓸 때 굉장히 부드럽고 정중하고 따뜻하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답변도 부드럽고 정중하고 따뜻한 어조로 답변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말을 하고 어떠면 욕을 하고 써보시면, 욕을 한번 해보시면 저는 그런 거에는 답변하지 않습니다고 나올 거예요. 즉 뭐냐면 얘는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좋은 어조로, 비록 없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건 보이지 않는 사람과 같이 상대한다는 내용으로 내가 정중한 질문을 하면 답변도 정중하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4번, 5번, 6번은 정보의 질을 높여주는 수단으로 활용하시는데 이 6가지 요소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프롬프트를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모듈 시작하면서 육하 원칙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6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제가 다음 달 정도 시간이 좀 되면 프롬프트만 가지고 한 2시간 내지 4시간 정도 별도로 특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이걸 구체적으로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프롬프트 작업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기본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는 프롬프트를 작업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챗 GPT 플러그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유료 버전으로 사용으로 버전하고 있으면 플러그인 서비스가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면 돼요. 플러그인 서비스는 뭐냐면 내가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사를 연결해주고 호텔을 연결해주고, 그전에는 예를 들자면 나 일본으로 2박 3일 여행 갈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2박 3일 여행 가는 리스트만 뽑아줬죠. 근데 플러그인 서비스면 여행사 예약해주고 지가 다 호텔 예약해주고 아니야 비싼 거 많으니까 좀 싼 걸로 해도 그럼 다시 서치해서 다른 걸로 예약해줘. 이게 이제 플러그인 서비스입니다. 쇼핑을 볼 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 싶을 때 그게 플러그인으로 연결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먹고 싶은 내 음식인데 나 살이 찌기 싫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음식을 만들어줘 할 때 어느 상점에서 주문까지 해주는 게 플러그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플러그인 서비스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앞으로의 특히 비즈니스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쇼핑몰을 운영한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인데 무료가 아니고 유료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정에 대한 문제를 한번 이런 식으로 문제는 나옵니다. 4가지 문제를 여러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생성형 AI가 거짓 정보. 아까 제가 환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생성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것.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답을 한번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뭐가 맞는지 한번 뭐 같아요? 1, 2, 3, 4 한번 골라보세요. 이따 정답을 한번 맞춰볼게요. 몇 개나 맞고 몇 개나 틀린지를 검토해보면 아, 내가 지금 실력으로 시험을 보면 합격하겠다, 떨어지겠다를 알 수 있거든요. 자, 먼저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찾으셨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챗 GPT가 알파고와 차이를 갖는 것으로 가장 잘 설명한, 제가 아까 챗 GPT하고 알파고가 뭐가 다르다고 설명드렸죠? 그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렇게 알파고 기반 작동, 데이터 분석 기능, 콘텐츠, 언어 생성 기능, 어떤 걸까요? 1, 2, 3, 4 중에 3 골라보세요. 자, 이따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이렇게 이제 가로 안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관식보다는 가로 안의 문제를 채우고 고르는 문제들인데 다음 글 상자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적당한 것을 고르세요. 선택해요. 자, 학습 부족의 혹은 무엇을 들 수 있다. 모델을 만드는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데이터로 학습할 경우 잘못된 모델을 만드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고 나와 있어요. 조작을 줄 수 있다. 조작된 데이터로. 아니까 왜곡을 줄 수 있다. 왜곡된 데이터로. 과장을 또는 과장된 데이터로. 편향된 데이터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억하시면 정답을 고르실 거예요. 혹시 1, 2, 3, 4 중에서 한번 마음으로 골라 놔보세요. 이따 채점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역시 글 상자의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사는 문어예요. 문제는 어렵지 않죠. 출제 방법은 이렇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각 단락에서 25문제 한 카테고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챗 GPT를 활용해서 언어적 한계를 넘어 자연스러운 무슨 메일을 작성할 수 있고 가짜 데이터의 고도화 그리고 대량 생성이 가능해져서 공적인 비용을 절감시키고 무엇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키울 수 있다. 이게 스누핑인지 피싱인지 해킹인지 바이러스인지 어떤 게 적합한 단어인지 1에서 4번까지. 자, 이제 1번, 2번, 3번, 4번을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적어 놓으셨죠? 자, 정답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은 챗 GPT 알고리즘 자체의 문제다. 아, 맞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으니까. 맞았어요. 예.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언어 생성 기능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3번 문제는 바로 편향이죠. 편향된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편향된 내용들이 나온다.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이걸 뭐로 우리가 피싱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자, 이렇게 4가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혹시 나 3개 이상 맞았다. 그럼 손 한번 세. 합격이네. 예. 3개 이상 맞으면 합격이에요. 왜 60점 이상 맞으니까. 문제 이렇습니다. 이렇게 1절의 내용이 이런 방법으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 25문제가 골고루 섞여서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로